네, 안녕하세요. 또 탁군입니다. 계속 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원래는 지금은 인천에 살고 있는데요. 뭐 한 5년 전쯤에 그 사업차 일하러 이제 대구에서 인천까지 올라왔다가요. 이제 최근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도 자격증도 있고, 네, 저 와이프도 뭐 고맙게도 작년에 28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줘가지고 이제 저희도 이제 개업을 한번 해볼까 하고 준비 중인데요. 그 인천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자금으로 좀 알아봤더니만 이게 도저히 그게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광역시고 뭐 서울도 가깝고 그러니까 너무 가격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공인중개사를 자격증만 따면은 그냥 막 오픈을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16개 때 거의 한 16년 전에 자격증을 땄는데 그 상가를 알아보다 보니까 어떤 데는 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권리금을 1억씩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주고 들어갈 여력이 안 돼가지고 조금 지방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 경기도 오산 쪽으로 이제 아파트를 좀 알아봤는데 너무 괜찮은 곳이 한 곳이 보여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을 알아보고 왔는데요. 혹시나 오산 쪽에 계신 선배님, 공인중개사님들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완전 뭐 자격증만 따놨지 일을 거의 못 해봐가지고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가서 오픈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것도 읽어보고 뭐 도시기본 계획도 읽어보고 각종 정책 방향도 좀 훑어보고 하려고 지금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훑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부동산하고 그렇게 많이 관련이 되진 않는데 약간 이제 조금만 더 지나시면 시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직접적인 관련된 정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면은 부동산하고 관련된 그런 정책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 시간에 83페이지까지 했고 이번에는 84페이지부터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읽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제 84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네, 뭐 약 별칭으로 서울 플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 시간에 읽어봤었으니까. 네, 목표 2번,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 경관 관리입니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과거와 현재의 건축물과 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를 연계하여 도시 고유의 경관 특성을 유지 보존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 경관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잠깐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별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냥 핸드폰에 이제 구입하시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이어폰이랑 그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방송을 하는데요. 아무리 들어도 제 목소리가 약간 코맹맹이처럼 막 들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마이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알아봤거든요. 네, 일반 그 마이크를 사용하시려면 여기 만약에 컴퓨터가 이렇게 뭐 노트북이 있고요. 이런 뭐 인터페이스 장치라는 게 하나 더 필요하더라고요. 여기 뭐 일반 마이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려면은 인터페이스 장치를 한번 거쳐서 얘가 이렇게 컴퓨터로 들어와야지 이게 음성이 녹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마이크를 바로 이렇게 PC에 연결할 수는 없고요. 첫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고 인터페이스 장치라는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음성 녹음 전용 마이크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가수들 그 노래 녹음할 때 쓰는 마이크처럼 생겨가지고 근데 얘는 요 장치가
내부에 미리 장치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구입하면 바로 이제 USB를 통해서 이렇게 컴퓨터로 음성 녹음이 되는데, 가격대가 얘는 제 좀 저렴한 것이 한 12만 원대? 네. 근데 얘도 구입을 하려면은 최소 한 15만 원 정도. 그 정도 하더라고요. 좀 좋은 음질을 좀 들으면 이걸 구입해가지고 좀 좋은 음질로 녹음을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가격이 이게 좀 비싸니까요. 요거까지는 지금 제가 구입할 정도가 안 돼가지고, 네, 혹시나 이제 사무소를 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이런 좀 음성 녹음, 그 고음질을 녹음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도 좀 구입해가지고, 좀 목소리도 좀 깔끔하게 잘 들릴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들어봐도 약간 발음도 부정확하고, 코맹맹이 소리도 나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이런 장치를 구입해가지고 목소리도 조금 선명하게, 그리고 좀 잡음도 안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해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의 경우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 경관과 내사선으로 둘러싸이고 도시의 중심에 흐르는 하천이 도시 중심에 하천이 흐르는 독특한 자연경관. 한강이 뭐 대표적인 명물이죠, 서울에. 그리고 현대적 도시경관 특성이 모두 나타나는 유래가 드문 고유의 경관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읽어봤지만 유럽이나 이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전통적인 건물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런 특성이 있는데, 서울은 그런 특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강도 있고 이렇게 현대적인 특성도 건물도 많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거, 이것 자체가 이제 서울의 특성이 아니겠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에 사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니까요. 건축을 하든 골목이 형성되든 지역 사회가 형성되는 것도 모두 다 다른 어떤 외계인이 한 게 아니라 서울에 다 사시는 분들이 하신 거니까요. 그렇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또 넘어가 버렸네. 죄송합니다. 84페이지였습니다. 84페이지. 네, 잘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간 서울은 압축 성장 시기의 과도한 도심 재개발과 수변 주거지 개발로 서울 고유의 역사, 자연, 조망 경관이 많은 부분 훼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긴 합니다. 조금 전통적인 건축물이나 그런 것들은 좀 살리면서 새로운 개발을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전에는 사실 그런 여유가 없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하셔도 많이 어릴 적에 드시는 것도 잘 못 드시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경주마처럼 막 달려왔다고 그러시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문화를 보존하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이야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옛날 건축물도 예뻐 보이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하겠지만, 예전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경관 가치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경관 관리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제는 조금 경제적으로도 성숙했고 사람들의 시민 의식도 예전하고는 달리 조금 이렇게 문화생활이나 주변 환경에 또 눈을 돌리게 됐으니까요.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더 이상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새로운 경관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음. 이제부터라도 그런 우리 고유의 문화 같은 거, 자연환경 같은 거를 좀 지켜나가면서 개발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제도와 수단은 오랜 제도 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한 엄격하고 정교한 체계를 완성한 선진도시와 달리 아직까지는 최고 선진국 수준은 아닌가 봅니다. 권장 유도 중심의 느슨한 단계이며 주요 대상도 물리적 혹은 시각적 경관 보존과 관리에 머물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면 개정된 경관법은 관리수단의 집행력과 정밀한 관리를 상당 부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역사, 자연, 시가지 경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관 관리를 체계화하고 시각 중심의 경관 관리를 넘어 시민의 일상생활과 문화, 장소의 역사와 이야기를 포괄함으로써 시민이 몸과 마음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기도 쪽으로 또 이사를 가면요. 이제는 서울 도시기본 계획도 이제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경기도 2030 도시기본계획 이것도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읽어보고 또 방송을 하는 시간을 또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제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뭐 오산 지역이라면 이 주변 지역의 뭐 개발 정책이나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 지역 분석, 네, 이런 걸 제가 다 해야 되니까요. 지역 분석. 네, 말하면서 이제 글씨를 쓰려니까 자꾸 이상한 글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서울 도시기본 계획을 읽은 다음에는 뭐 파리 대책, 네, 그것도 지금 다운을 받아놨고요. 부동산 파리 대책, 그리고 이제 약간 중앙 정부 대책부터 이렇게 제 지역 사회에 대한 그런 정보까지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2-1입니다. 자연 경관의 보호, 네, 내외사산 및 사실은 내사산, 외사산은 저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요. 이렇게 대구에서 올라온 촌놈이다 보니까 서울 지리를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아는 곳이 나오면은 제가 경험한 것도 말씀도 드리고 하겠지만 이런 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외사산 및 구릉지의 경관 특성 관리. 서울의 도시 골격을 이루고 시각적 배경 요소로서 서울다움을 형성하는 내사산 및 외사산. 저는 북한산만 지금 대표적인 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산도 되게 중요한가 봐요. 네. 외사산 주변의 경관 관리를 위해 산의 자락을 이루는 구릉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산에서 시가지로 지형과 녹지가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시가지 내에서 풍부한 자연과 녹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 내사산이라는 게 산의 지명이 아니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산을 이렇게 포함해서 내사산이라고 하고, 네. 백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 예, 이 부분을 내사산이라고 하고, 이거 처음 안 사실입니다. 네, 외사산을 북한산, 덕양산, 용마산, 관악산. 예전에 제가 이제 서울대 입구 쪽에 감정평가사가 공부를 하려고 한 2-3년간 머무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관악산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뭐 등반을 해보진 못했지만 입구까지 한번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내사산, 외사산 이렇게 구분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서울의 아름다움을 도시 속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망점, 축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합니다. 특히 서울의 상징인 북악산이나 북악산 여기가 이제 북악 스카이웨이 있는 그쪽이죠. 네. 굉장히 그 고급 단독주택들이 막 엄청 높은 담장을 막 이루고 이제 이렇게 막 있는 그 동네 뒤쪽으로 이 동네 이름이 평창동이었죠. 평창동. 네. 이 뒤쪽이 북악산이 맞는 거죠. 북악산이나 남산으로의 조망을 확보 관리하기 위하여 산이 보이는 조망축 및 조망점이 중첩되는 주요 도로인 세종대로, 우정국로, 돈화문로, 3일로, 한강로, 세운상가축 등을 중심으로 조망 경관 형성구역을 설정하고, 네, 이런 것도 있군요. 조망 경관 형성구역 설정하고, 네, 조망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네, 한강과 주요 지천의 수변 경관 관리입니다. 네, 수변 지역은 주거 중심 토지 이용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위주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경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변 지역, 네, 수변 지역이 이제 한강 주변 지역을 말하는 거겠죠? 네, 주거 중심 토지 이용으로
네, 한강 이렇게 뭐 보면은 뭐 이렇게 여기가 뭐 영등포 이렇게 뭐 압구정 이런 데 보면 거의 아파트 단지가 많죠. 그리고 한강변에 또 이렇게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 보면 약간 한강북로, 강변북로 이렇게 옆으로도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위주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경관. 네. 조망, 지형, 도시구조 등 한강 및 주요 지천의 구간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된 높이 기준 및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네, 밤섬 등 한강의 섬은 한강 생태계의 장이자 한강 고유의 수변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경관 자원으로 생태 회복의 거점으로서 자연 자원의 보호와 함께 한강의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하천의 원형 경관 대상으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고려한 경관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생태 녹지축과 연계한 경관 관리. 네,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서울의 질이 잘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이런 부동산과 크게 관련 없는 이런 정책이어도 읽다 보면 뭐 지명이나 그런 것들도 알게 되고 네, 몰랐던 사실도 좀 알게 되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태 녹지축과 연계한 경관관리입니다. 도시화에 의해 단절된 녹지축의 지속적인 연결로 도시의 생태적 안정성을 구축하는 동시에 도시 골격을 형성하는 남북 녹지축. 남북 녹지축이 어느 그런 공원 같은 걸 연결하는 선인 것 같은데 뭐, 네, 나중에 뭐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외사산축 등의 보호로 자연경관을 대표하는 서울의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을 부각시킵니다. 네, 전략 2-, 역사 경관의 보존과 관리입니다. 성곽도시 서울의 경관 회복입니다. 옛 서울의 한양의 경계 및 도성 구조의 역사적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서 서울 한양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울 한양도성을 보존하고, 한양도성을 보존하고 멸실 훼손된 부분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네, 저도 이거 TV 프로그램인가? 네, 거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경복궁이 지금 봐도 굉장히 넓잖아요, 부지가. 근데 이게 조선시대 때 원형을 한 20%만 복원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20%만 지금 복원이 된 상태고, 이 나머지 80%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뭐 훼손되거나 멸실돼가지고 지금 없는 거죠. 네, 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조금 더 그런 역사적 사료나 그런 것이 많이 좀 발견이 되고 또 분석을 좀 잘해서 뭐 100%까지 이렇게 원형이 대로 이렇게 한번 다시 이렇게 만들어져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려면 주변 땅을 또 막 다 국가에서 소용을 해야 되고 그 경복궁 주변으로 이제 사시는 분들 그런 주거 이전 문제 그런 것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좀 힘든 점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대규모 땅을 수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서울 제일 한복판의 땅이니까 보상금이 이런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게 나갈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뭐 좀 그 100%까지 원형이 이렇게 복원이 돼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서울 한양도성의 사대문을 중심으로 성문 주변 지역의 관문 경관 형성을 위해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보행 동선 활성화 등을 추진합니다. 네, 시간적 층위가 중첩된 경관의 보호입니다. 시간적 층위가 중첩되어 있는 경관을 중시하며 정동지구,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동지구, 명동은 몇 번을 가봤으니까 알 것 같고 관철동지구, 여기도 잘 모르겠습니다. 등 시대별 특성이 드러나는 도시 조직과 형태를 보호하며 관리함. 그리고 뭐 그냥 이건 약간 상식 같은 건데 뭐 감정평가 할 때 예전에는 그 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네,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이 명동 그 밀리오레 밑에 그 화장품 가게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겠죠? 아무래도 명동이 예전만큼 이렇게 중국 관광객이 막 오고 그러진 않으니까 지금은 전국 1위의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이 어딘지 이건 통계청을 한번 찾아보고 나중에 알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이제 그 강의를 알려주시던 교수님들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었는데 지금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알지도 못하는 정보를 막 떠벌려 가지고 잘못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되니까 네, 나중에 혹시나 전국에서 공시지가 가장 비싼 곳이 어딘지 제가 확인하고 나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문화 거점별 경관 형성 계획 수립을 통해 역사성 및 정체성을 나타내는 역사 문화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의 보존 및 활용 방안, 네트워크 구축, 탐방 노선 설정 등 역사 문화 거점의 특성과 이용 강화를 통해 역사적, 장소적 가치를 향상시킵니다. 네, 가로 경관과 시가지 경관의 관리입니다. 특성 가로 및 보행 밀집 가로의 경관 관리입니다. 서울의 주요 상업 가로 등 가로 경관적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가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경관 특성을 유지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가로 시설물의 복합화, 지중화 등 보행 영역 침해를 최소화하고 건축물 전면 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시책을 추진합니다. 네, 이런 공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법에서 이제 공개공지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건축물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인도가 좀 있을 거고 이게 건축물 부지가 이제 대지가 있으면 너무 여기다가 이제 건폐율 꽉 채워가지고 막 상업지원 거의 900%, 1500%까지 이제 용적률은 제가 알기로 가장 높은 곳이 중시상업지역이 1500%. 네, 건폐율은 90%였나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시향 영상에서 나타나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건물을 따닥따닥 붙여서 지어버리면은 뭐 보행 공간 하기에 좀 답답한 느낌도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공개 공지를 부여서 이게 뭐 공원화 사업을 한다든지 한다면 뭐 이제 용적률을 조금 완화해줘서 조금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공개 공지 확보 규정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면 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시책을 추진함. 공공성, 보행 영역 침해, 이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이렇게 공개 공지를 이렇게 확보를 해두면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보행하는 공간도 늘어나고 뭐 휴식 공간도 제공될 수 있을 거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주변과 두화하는 건물 디자인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건폐율 용적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찾다가 제가 못 찾았잖아요. 다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별표 규정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그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법률 시행령 별표 한번 찾아볼까요? 별표에 있는지 시행령 조문에는 그게 수치로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별표에도 이게 안 나오네요.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잠시만요.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게
건폐율 용적률이 그 36조 용도 지역 뭐 지정 이런 데서 나온 줄 알았더니 그냥 건폐율 용적률 그 전문이 따로 있잖아요. 아,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검색해서 건폐율 네, 찾았습니다. 아유, 드디어 찾았군요. 저도 이제 공부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법 전문도 뭐 헷갈리고 다 기억을 어차피 기억을 다 못하지만 그래도 알고 있던 건 또 헷갈리고 그러니까 엥? 또 어디로 갔어? 네, 여기 네, 중심 상점 지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최대 이제 90%고 각 시도 지자체 조례로 이제 세분화 이게 각 따로 이제 규정할 수 있다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용적률은 내려보면 중심 상업 지역은 아마 1500%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500%. 네, 맞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상한 틀린 정보를 또 전달해 드리면 또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이게 잘못된 정보를 또 알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중심 상업 지역은 네. 각 조례로 따로 규정할 수 있지만 이제 시행령까지는 1500% 이하로 네, 규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주변과 조화하는 건물 디자인. 제가 또 건축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설계를 전공을 했었어가지고 네, 건축사 사실은 20살 때 이제 건축가 입학할 때는 이제 훌륭한 훌륭한 뭐 기준이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건축가 제가 건물을 디자인하고 이제 막 시공해서 막 감리도 하면서 그런 제가 디자인한 건물을 이제 지어보는 것이 사실은 꿈이었는데 어떻게 삶이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건축사는 아직도 좀 꿈이 남아 있긴 하고요. 뭐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은 시험도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쯤에 한번 시험을 보려고 이렇게 포터블 제도판이랑 그런 각종 삼각차 뭐 이런 것도 막 구매하고 학원도 등록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또 제가 또 약간 몸이 좀 안 좋아지는 바람에 이게 또 실패가 됐어요. 네, 감정평가사 시험도 공부하다가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몸이 좀 상해가지고 이렇게 중도 좀 포기를 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몸을 좀 회복시키면서 조금 괜찮아졌나 싶어서 이제 이런 것도 건축사 시험도 막 도전하고 해서 건축사 시험이 이게 좀 말씀드리면 되게 또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건축공학과라고 이제 4년제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외국 선진국들은 4년으로는 이렇게 좀 부족하다 해서 그 국제 공인 뭐 이런 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5년제로 바뀌었나? 네. 지금 저도 졸업한 지가 또 10년이 넘으니까 아무튼 이게 저희가 공부하는 중간에 이게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5년제를 이수한 사람들은 그냥 바로 건축사 시험을 이제 본 시험을 준비하면 되고요. 실기 시험. 네. 실기 시험은 이제 막 제도판을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가 막 직접 막 드로잉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4년제를 졸업한 사람은 요 건축사 본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건축사 예비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약간 이론 시험에 해당하는 약간 그런 성격인데 예비 시험. 네. 요걸 합격을 해야지 요 건축사 본 시험을 칠 이제 자격이 주어져서 2016년에 제가 요거는 합격을 해놨거든요. 요거 근데 여기 유효 기간이 한 10년 정도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예비 시험을 또 다시 보고 또 건축사 시험을 또 응시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번거로움이 생기긴 하는데 아무튼 여유가 되면은 저 또 10년이 이 유효 기간이 만기가 되기 전에
건축사 시험을 한번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 제도판하고도 지금 여전히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학생 때 막 도면 그릴 때는 막 열심히 정말 잘 그렸었는데 지금은 도면 그리는 법도 가물가물하고 뭐 창호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시스템 뭐 중심선 넣고 막 이렇게 그리고 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것도 가물가물하고 어쨌든 학원을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건축사 시험이 뭐 합격이 되면은 제 진짜 최종적인 꿈은 약간 그 양평이나 가평 이런 쪽에 조금 전원주택 부지를 이제 매입을 해서 제가 이제 제가 살 집을 설계를 하고 이제 저희 친구나 동료 선후배님들이 전부 다 이제 거의 다 대부분 건설회사에 다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요. 시공하는데 이런 거 좀 선후배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해서 뭐 시공도 하고 그리고 뭐 제가 직접 뭐 시멘트도 발라보고 뭐 페인트도 칠해보고 뭐 그렇게 해서 제 집을 좀 제 스타일대로 꾸며서 좀 사는 게 꿈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건축사 시험도 합격을 해야지 제가 설계를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건축사 자격증을 따신 선후배님들께 제 의견을 이제 피력을 할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방을 구성해 주십시오. 뭐 계단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뭐 해서 이분들께 이제 설계를 대신 의뢰하고 이제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려가지고 뭐 제 스타일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이렇게 막 도면을 막 그어가지고 막 이렇게 공간 구성을 하고 하는 게 더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꾸 사설이 길어지네요. 네, 일반적인 시가지 경관의 문제는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건축물 디자인에 의한 것으로 디자인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건축사 분들이 해주시는 일이니까요. 그 건물 디자인하는 거는 사실 예전에는 그냥 거의 너무 성냥갑 같은 아파트만 쭉 생겨가지고 조금 그렇긴 했지만 요즘은 그래도 강남역 이런 데 역삼역 이런 곳에 이제 테헤란로 주변을 가보면은 건물 디자인 특색 있는 디자인의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사 분들이 정말 그 디자인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디자인하면 그렇게 멋진 디자인은 못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수십 년 경력이 되셔야지 그런 뭐 조금 멋진 건물도 디자인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디자인은 뭐 경력 같은 거 상관없이 그냥 창의적인 발상만 있으면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건축물은 그냥 회화가 아니잖아요. 일단 구조체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기둥 출수도 나와야 되고 이제 구조 기술사분들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뭐 이런 캔틸레버 보 같은 경우 뭐 얼마 정도 뽑아낼 수 있는지 이렇게 기둥만 달려 있고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구조물을 이제 캔틸레버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여기만 지지가 되니까 이렇게 하중이 걸리면은 이렇게 휘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요. 이런 것도 뭐 계산도 다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공학 기술과 예술이 이제 합쳐진 그런 분야라고 제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더 우선돼야 되는 건 일단 안전해야 되니까 건축물은 이런 구조 계산을 통해서 구조와 이런 디자인이 미적으로 굉장히 결합이 잘 되어야지 훌륭한 건축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건축은 다른 그냥 어떤 미술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학년 때 저희 전공 교수님께서 이런 거를 이제 과제를 한번 내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건축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건축물의 3대 요소는 뭐 구조, 뭐 미, 이게 기억도 안 나네요. 여기 3대 요소가 있는데 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제를 한번 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네, 그쵸. 뭐, 이렇게 막, 옆으로는 막, 이쁜 강이 막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축축축축 생겨버리면, 조금 안 맞죠. 이제, 뭐, 감정평가사,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만약에 굉장히 핫한 뭐 중심 상업지구가 있는데, 뭐, 2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다. 용적률은 1500%까지 허용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부동산학 이론으로 최유효 이용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효 이용이 되려면, 뭐 최고 최선의 이용이 되려면, 뭐 그 주변의 환경에 맞게 이제 건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주변 지역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나홀로 아파트 등의 건설을 지향하고, 네.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에 의해 높이가 관리되는, 네, 그렇죠. 용도 지역 지구마다 각종 이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이 있으니까요. 이게 높이가 관리되는, 네. 아무래도 용적률이 가장 더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높이 관리에는. 그리고 뭐 건축물의 사선 제한 같은 것도 있을 거. 사선 제한은 이제 없어지고 이제 도로 넓이에 따른 건축물의 그런 높이 제한 그런 규정도 있고요. 건축법에 이렇게 막 계단식으로 막 되는 거죠. 건물 도로 넓이에 따라서. 네, 이런. 그리고 구릉지의 저층 단독주택은 가급적 현재의 주택 유형을 유지하도록 하며, 네, 구릉지의 저층 단독주택은 가급적 현재의 주택 유형을 유지하도록 하며, 네,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함. 네,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규제를 해버리면 뭐 전혀 막 신축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뭐 법 규정이 마련이 되겠죠. 그냥 약간의 손보는 정도, 그 정도만 이제 허용이 될 수 있게. 건축법상의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네, 뭐 이전 이렇게 있다고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신축을 못하게 하고 뭐 약간의 증축이나 뭐 개축 정도, 이 정도만 이제 허용을 한다는 식으로 이제 법을 이제 개정을 하시겠죠. 네. 그리고 네, 건축물의 신축 개선 시 지형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를 유도하도록 함. 네. 그래서 제가 건축과 다니면서 거의 4년 내내 주구장창 배웠던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 뭐 설계를 어떻게 이렇게 막 잘해라 이것보다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그런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컨셉을 잡고 디자인하는 게 건축가에서 이렇게 거의 4년 내내 배운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형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를 유도하도록 함. 네. 전혀 뭐 환경은 너무 수려한데 막 그냥 막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막 지어 놓는다든지 하면은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뭐 좀 멋있게 곡선도 좀 들어가고 건물들이 이러면 이제 환경과 조금 더 맞는 그런 디자인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부분은 또 건축가 나왔다고 또 말이 많아지네요. 네, 참. 체계적인 야간 경관 관리입니다. 인공 조명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체, 동식물, 생태계 환경 등에 위해를 주고 있는 빛 공해를 예방하고 과다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등 친환경적인 인공 조명 관리를 위해 빛 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빛 공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제1종에서 제4종,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한 조명 환경 관리 구역. 네, 이런 것도 있군요. 네, 지정하여 빛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울의 밤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조명 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네, 이런 것도 있고, 제도적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조명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네, 뭐 사실은 이제 뭐 건축가 나오면은 뭐 조명도 알아야 되고 설비도 알아야 되고 뭐 온갖 걸 다 알아야 되는데, 요즘 워낙 이제 분야가 세분화가 돼 있으니까, 네, 설비는 설비 쪽 전문가분들이 해주시고, 네, 전기는 또 전기 쪽으로 전문가분들이, 조명은 또 조명 쪽에서,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건축사를 이제 만약에 취득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건물 덩어리를 이제 영어로 또 메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스 배치나 이런 메스 디자인들을 주로 해주시면은 그 안에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각종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다른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되게 굉장히 뛰어난 건축가분들은 뭐 직접 문 같은 거 뭐 디자인도 다 하시고 뭐 그런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뭐 자기 본인이 다 디자인을 하시는 그런 이제 건축가분들은 이제 저희는 이제 마스터 플래너, 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옛날 현대 건축의 뭐 4대 거장 이런 분들, 르꼬르비지에 뭐 이런 분들을 보면은, 네,
거의 이제 마스터 플래너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공공 디자인 강화를 통한 도시 환경 질적 업그레이드, 공공 건축물, 도시 구조물, 다양한 가로 시설물, 도시의 색채, 서체, 도시 상징물 등 도시의 이미지와 품격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디자인을 토탈 디자인 차원에서 개선하고, 그러니까 그냥 건축물만 이제 뭐 단순히 이렇게 설계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다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설계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죠. 마스터 플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가로 구역도 막 설계를 하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간 건축되는 건축물들도 설계를 직접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토탈 디자인 차원에서 개선하고 도시 정체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 디자인이 통합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도시 환경의 질적 환경을 촉구합니다. 전략 2-4번입니다. 자꾸 이제 말이 많아지니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빨리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경관관리 추진입니다. 장소의 이야기가 있는 경관관리. 눈에 보이는 경관의 보존 형성 관리 이전에 현재의 경관이 형성되기까지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이런 걸 이제 뭐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담아서 어떤 공간을 구성하는 약간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장소를 중심으로 장기간 자연스럽게 형성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장소의 고유성을 공유하고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관리되는 것은 아니나 인근 주민들에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와 지물 등은 주민 스스로 가꾸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도록 유도합니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시민 참여 기회 확충입니다. 경관 계획을 통해 구축된 경관관리 체계의 틀 안에서 공공주도의 하향식 경관관리가 아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으로 지속적인 경관관리 이행을 유도합니다. 도시공간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경관협정 및 주민협정 등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와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시민 스스로 확립해 나가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규제를 넘어 관계, 완충, 협력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규제 중심의 경관 개선 관리에서 이제 좀 자율적으로 좀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경관협정, 그냥 단순한 규제 말고 협정, 인센티브,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등의 기존 계획 활용을 통해 관계, 완충, 협력에 의한 경관 계획을 수립합니다. 시민들 사이에 공유된 장소의 기업과 고유성을 지역별, 장소별 통합 디자인 마련 시 반영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성수동 뭐 여러 군데 많겠지만 제가 이제 가본 곳을 말씀을 드리면 성수동 쪽에 이게 약간 그 기계 절삭 이런 쪽으로 이제 공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카페는 이제 공장을 이제 카페로 개조를 했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진짜로. 그 지역의 특수성, 고유성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고유성을 살리면서 기계 공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내부 인테리어는 좀 세련되게 해가지고 사람이 엄청 몰리는 그런 카페가 됐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그런 공간 디자인을 한다면 이게 신축을 하면 또 비용도 훨씬 많이 들잖아요. 또 사회적으로도 뭐 옆에 막 먼지도 날릴 테고 그럴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도 줄이면서 고유성도 살리고 이런 거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목표 3으로 넘어왔습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 문화 창출입니다.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문화는 대규모 홀에 많은 사람이 모여 대중적으로 즐기는 것과 함께 소규모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상호 교류하는 것을 통하여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이며 일반적인 문화의 향수와 함께 지역적이며 개별적인 문화 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서울은 그동안 대규모 대중적인 문화시설과 활동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나 지역적이고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측면의 문화 향수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나아가 사회의 다문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와 시설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특성이 드러나고 생활 속에 가까이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과 시설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가 국제화, 다문화하는 것에 발맞추어 이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인적, 공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독특한 지역과 생활 문화는 방문객 등의 증가로 그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셔야지 경제도 좀 발전되고 하니까요. 그리고 전략 3-1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여건 조성입니다. 모든 시민이 생활 속 문화 공간 창출입니다.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시설 중심의 문화 기반 확충에 주력하였다면 앞으로는 일상적인 공간들을 문화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네. 즉 꼭 어디 뭐 문화 시설 갤러리 이런 데 가야지 그런 관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가까이 소규모로 이렇게 그런 계획을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즉 공원이나 빈터, 가로 등 다양한 일상 생활 공간 내에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 및 생활 공간 혁신에 주력하며 이들 공간 내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합니다. 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오프 공동체 활동 활성화. 오늘날 시민은 문화의 일방적인 소비가 아닌 생산자이자 창작자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 유튜브, 이렇게 쓰나요? 유튜브. 여기 보면은 뭐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뭐 대단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쪽에 좀 무뎌가지고 몰랐는데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런 분들 엄청나시더라고요. 진짜 완전 걸어다니는 기업이세요. 진짜 1인 크리에이터 방송 활동하시면서 그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따라서 각 시민이 자신의 취미와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 형태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특히 다양한 지역 마을 문화 기반 시설, 마을 예술 창작소, 북카페, 북카페. 제가 아는 합정동에 이렇게 그 방송하시던 분, 아나운서 분께서 이렇게 상호를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책 발전소라고 운영하시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페와 그런 도서관 형태의 결합을 통해서 북카페 이런 것도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고요. 마을 예술 창작소, 마을 미디어 센터 등을 확충하여 지역 단위 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이 다양한 문화 활동과 고유한 문화 정체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 그리고 생활 문화와 여가형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고 변화하는 시민문화 활동에 적합한 공공공간을 개발함. 차별 없는 문화 서비스 제공과 문화 민주주의 구현. 모든 시민은 동일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취약계층이나 다문화 가정,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이 필요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이들을 위해 기존의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필요한 시설은 또 확충하고 또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의 소수문화가 발현될 수 있도록 공공문화시설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읽으면서 이거 무슨 말이지 그랬는데 이제 자꾸 읽다 보니까요 이게 좀 빨리 읽어도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습득이 되는 건지. 전략 3-2 문화로 특화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고유성에 기초한 특화된 지역발전입니다. 오늘날 지역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특성에 바탕을 둔 고유한 미학의 창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기존의 건축물을 그런 고유성을 살리면서 새로운 디자인을 접목시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고유한 미학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미학을 갖는 것이 오늘날 지역 발전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그 주택지여도 어떤 동네마다 이게 느낌이 다 다르더라고요. 건물은 비슷비슷해요. 만약에 이렇게 단독 형태의 다가구 주택이 많이 밀집 지역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2종 일반이나 1종 전용 이런 쪽이 단독이 많잖아요. 근데 골목을 이렇게 골목 누비다 보면 정말 건물은 다 빨간색 벽돌 건물 비슷비슷한데 느낌은 동네마다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런 걸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어, 이제 부동산 학에서 이제 나오는 이론이죠. 이제 뭐 개별성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별성. 그렇기 때문에 임장 활동이 필수이고, 네. 똑같은 부동산은 전국에 전 세계에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전부 다 개별적인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요. 이 글자가 이제 임장 활동이죠. 현장 활동. 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은 이런 그 SNS나 이런 마케팅을 배워서 하기에도 뭐 전혀 나쁘진 않지만 참 이것만으로 이제 홍보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좀 그런 게 이제 현장을 와보셔야지 그런 공간감 같은 거를 직접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SNS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고객분들을 현장으로 이제 찾아오시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마케팅 분야 책도 좀 읽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일반 재화 그냥 뭐 이렇게 옷이나 뭐 귀금속이나 장신구 같은 거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거는 직접 보시고 그냥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 되잖아요. 고객분들이 나 저거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뭐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뭐 어떤 제품 주세요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부동산은 이제 요게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 조금은 일반 재화와는 다른 특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네, 즉, 그 지역의 역사와 주민 문화 활동에 기초한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켜야만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발전 및 이에 바탕을 둔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을 추구합니다. 네, 문화적 재생과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재생과 혁신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 네. 문화를 통해 그 지역의 미학을 새롭게 하고 가치를 제고할 때만이 그 지역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 많은 도시는 예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역 발전을 추구합니다. 네, 노후화되고 낙후된 지역에 예술가를 유입, 지역을 혁신하고 네, 새로운 미학을 조성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현대 도시의 전략입니다. 네, 이런 이제 전략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문제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네, 다 아시겠지만 이런 그런 1인 예술가 등을 어떤 지역 골목에 이렇게 뭐 그런 공방이나 그런 스튜디오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입점해서 이제 거리가 활성화되면 이제 임대인분들이 이제 쫓아내시는 거죠. 막, 직접적으로 나가라라고 하시진 않겠지만 뭐 임대료를 갑자기 많이 좀 올려버린다든지 뭐 법적으로는 뭐 5% 선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실제로 잘 지켜지는지는 뭐 제가 직접 말씀드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예술가들이 모이셔서 거리를 활성화시켜 놓으면 이제 쫓겨야 되는 약간 그런 문제가 조금 사회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제 와이프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 어떤 건물에 입점하시는 그 임차인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2, 3년 하다가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그런 말을 막 그 직접 할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뉴스로만 이런 현상도 있구나 하고 들었는데 직접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좀 문제긴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런 전략이나 계획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후에 이제 그분들이 좀 장기간 그런 만약에 본인 건물이 아니고 뭐 임차해서 쓰는 건물이라면 좀 장기간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해서 좀 그 거리도 계속 좀 활성화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걸 10년으로 이렇게 늘린다는 그런 개정 소식도 들리던데 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나중에 확인하면은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시 발전에서 예술의 바탕을 둔 지역 재생과 활성화에 주력하며 예술의 바탕을 둔 지역 재생과 활성화에 주력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 예술적 혼을 불어넣는 공공예술가 및 기획자 육성에 주력합니다.
네, 문화예술인의 육성과 지원입니다. 네, 모든 시민이 즐기고 나누는 풍요로운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술 발전이 절대적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 다양한 지원 제도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 육성에 주력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는가요? 저는 네, 이런 쪽으로는 뭐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잘 계획대로 참 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창작 공간을 확대하여 예술인들이 보다 편안한 안정감 하에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며 다양한 유형의 예술 기금을 구성하여 예술인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합니다. 이에 이어 다양한 예술 기반형 지역 혁신 및 생활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보다 가깝게 예술을 느끼고 예술을 통해 더욱 풍성한 문화적 삶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대로. 전략 3-3 문화 생태 네트워크. 네, 문화 생태 네트워크. 네, 이런 단어들은 참 생소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여러 가지 단어를 막 조합을 하다 보니까 전문화 특화된 문화시설을 확충합니다. 네,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장르별 특성에 기초한 전문화 특화된 시설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설 확충이 다양한 장르를 수용하는 데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장르별 특성에 기초한 전문화 특화된 시설 확충에 주력합니다. 기존까지는 뭐 이렇게 대규모 뭐 어떤 문화 공간을 마련하면 여기에 뭐 연극도 하고 공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그랬다면 이제는 각각 그런 특성마다 다른 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네, 그리고 특히 한류 문화 확산을 위한 대중문화시설, 국악의 발전을 위한 국악 관련 시설, 예술 창작 및 연습을 위한 시설 등 기초 기반 및 취약 장르 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휴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역개발 시 관련 시설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문화 밀집 지역의 보존 육성입니다. 서울에는 문화 자원이 밀집된 다양한 문화 밀집 지역이 존재합니다. 이런 데가 어디일까요? 문화가 밀집 지역. 약간 인사동? 이런 쪽인가요? 인사동? 아니면 구궁? 홍대? 뭐 이쪽인가요?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들 지역을 보존, 육성하여 문화 생태계의 보존, 육성에 주력하는 한편 서울의 관광 활성화에 주력합니다. 주요 과제로 9대 밀집 지역에 대한 보존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합니다. 9대 밀집 지역이 어딜까요? 이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네. 뒤에 나오겠죠? 아 그렇군요. 진짜 네, 주요 문화자원 밀집 지역 뭐 몇 번 말씀드리면 저도 이걸 뭐 예습하고 이렇게 읽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저도 읽어보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네, 대학로가 있고 정동, 태평로. 여기 정동이란 곳이 이제 정동극장이 있는 그곳을 말하는 거겠죠. 네, 저는 정동극장에 아주 20대 초반에 그 유리 박스라는 그런 가수분들 공연을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런 가수분들 공연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긴 한데 네. 이쪽이 맞겠죠? 네. 그리고 네, 인사동도 맞는 것 같고 삼청동, 네. 평창동, 평창동. 네, 평창동도 제가 예전에 이제 건축 기행을 하면서 그 갤러리를 한번 답사를 갔는데 여기 안에 그 그림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격대가 이렇게 뭐 이렇게 써 있길래 뭐 봤더니 그냥 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뭐 2 이렇게 써 있고 동그라미가 뭐 끝도 없이 막 이어지더라고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 보니까 약 몇 억 막 이렇게 하는 그림도 있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때 문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림 한 점에 몇 억이라니 이러면서 그런 적도 있고요. 네, 청담동, 이런 공연장이 밀집된 지역을 이제 좀 이렇게 밀집 지역으로 선정을 했나 봅니다. 이런 뭐 극장들이 있는 홍대, 네, 홍대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물레동도 이게 문화 그 밀집 지역이군요. 물레동 이쪽이 그 영등포 타임스퀘어 있는 그쪽 그 예전 뭐라 그러지? 약간 기계 공구
상가들이 이제 밀집한 그 지역이었던 거죠. 네, 예, 물레동이고 여기 신사동. 네, 신사동은 네, 저는 뭐 가로수길은 한 몇 번 가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카페에서 커피도 한두 잔 뭐 마셔보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삼각지. 여기 삼각지는 어딘가요? 여기 마포 들어가는 그쪽인가요? 네, 뭐 삼각지 그리고 서초동, 네, 서초동 악기상가, 예술의 전당, 네, 예술의 전당 있고 낙원상가, 네, 낙원상가도 기타 타러 한번 가봤고요. 네, 이 정도가 이제 문화 밀집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안 읽어봐도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대 생활관역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축을 구상합니다. 네, 도심권, 서울 상징문화지역, 네, 한양도성 일대의 역사를 보존하고 각 지역을 문화적 공간으로 개발하여 서울의 문화적 중심이자 국제문화 중심 지역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주요 과제는 한양도성 일대 역사 문화의 보전, 발전, 다양한 문화 공간 개발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네, 동남권.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서울 지도와 함께 이렇게 5대 권역이 또 표시가 되겠죠. 지금은 이게 어디가 어디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중문화, 한류문화 지역 동남권. 네, 강남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아이고, 자꾸 알람이 울리네요. 죄송합니다. 네, 동남권. 네, 서울, 이렇게 있으면 한강이 이렇게 흐르는다 치면은 동쪽에서 약간 남쪽이니까 네, 강남 송파 이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남권을 다양한 대중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특화된 지역으로 발전시킴. 도심권은 여기인 거죠. 사대문 이쪽 있는 그 경복궁 광화문 이쪽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 도심권. 네, 주요 과제, 네, 대중음악 관련 시설 및 공연장 확충, 연예 및 디자인 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합니다. 네, 서남권? 네, 서남권은 이게 약간 위치별로 이렇게 권역을 지정했군요. 서남권의 서쪽에서 약간 남쪽, 뭐 이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가산 디지털 단지, 산업단지. 네, 서남권은 디지털 문화축. 네,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여기가 예전에 이름이 여기 한번 바뀌었었죠.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가 아니라 구로 공단? 네, 이랬었나?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구로공단역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공단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바꾸니까 확실히 좀 세련된 이미지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들어오시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겠죠. 뭐 공업 지역이라기보다는 이제 IT를 기반으로 한 그런 디지털 그런 산업 쪽이 많이 입점을 했겠죠. 네.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본 게 아니라서. 네. 그리고 마곡 지역, 네, 마곡 지역 중심으로 서남권을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는 지역으로 구성합니다. 네, 주요 과제,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단지 발전 지원, 디지털 콘텐츠 전시장 및 체험관 등 디지털 문화 기반 구축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경험해본 거는 좀 그래도 정확히 비교적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뭐 추측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거지만 정확한 정보만 말씀드려야 되지만 이게 그냥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런 걸 괜히 제가 감히 막 이렇게 이런 것 같습니다 해서 혹시라도 어떤 분들이 제 말을 막 믿으시고 뭐 잘못된 정보를 또 획득하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부권은 디지털 미디어 및 창작 문화축, 네, 상암이나 수색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화와 홍대 신촌 지역의 홍대 신촌 지역이 이제 서부권에 포함이 되는군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서울이 이쪽으로 이렇게 양화대교가 흘러가고 이쪽이 홍대 신촌이죠. 네, 양화대교 지나서 네, 창작 문화 지역을 발전시킵니다. 주요 과제 상암 수색 지역. 네, 이쪽에 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죠. 네, 여기는 제가 그 드론 그 필기 시험을 한번 보러 갔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여기 상암역 그 월드컵 경기장 여기 뒤쪽에 이렇게 뭐 시험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게 됐습니다.
네, 발전 육성하고, 네, 동북권은 네, 동쪽에서 북쪽. 이쪽은 이제 의정부 이제 그쪽인 거죠. 네. 너무 의정부는 참 서울이 아니죠. 동북권이면 어느 지역이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학 문화 생활 생태주. 서울의 동북권을 대학 생활과 상태가 살아있는 대학 생활 생태문화 쪽으로 발전 육성함. 이쪽에 대학교가 맞나요? 여기 경복궁 근처에 제가 저기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 네, 성균관대는 저희 형님이 여기서 이제 뭐 박사학위를 받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어떤 대학이 있는지 사실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주요 과제는 다양한 대학 문화 및 생활 문화 공간 개발, 공원 기반 생태 문화 구성입니다. 밑에 이제 지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긴 도심권, 네, 3-2 도심권이고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부분 떨어뜨려 놓으니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도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뻔했는데, 네, 그리고 도심권, 여긴 서부권, 네, 동북권 이렇게 5대의 권역을 나눠서 네,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서남권이면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인천 시흥 이쪽인 거죠. 안양 이쪽이고, 네, 구로 디지털 있는 그쪽인 것 같고, 여기가 네, 송파 압구정 이런 데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좀 꽤 된 것 같은데, 이게 핵심 이슈가 큰 단락이 한번 바뀌었으니까 한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시청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별건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걸 찾아서 그냥 혼자 되게 읽으려면 지루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혼자 그냥 읽어볼까 하다가, 그러면 읽다가 저도 포기할 것 같아가지고, 책임감을 좀 갖자 싶어가지고, 이렇게 녹화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약간 어깨도 무거워지고, 또 종합감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읽게 되는 것 같고, 또 헛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저 스스로도 조금 조심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검색을 해서 저 스스로도 몰랐던 정보를 알아가는 것도 있고, 좀 그래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분도 혹시나 바쁘신 일 있으시면 그냥 제가 계속 그대로 읽고 지나가니까요. 발음은 좀 안 좋겠지만 목소리도 안 좋고, 그렇지만 들으시면서 대충이라도 이런 게 있네 하고 또 알아주시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발견이 돼서 이제 정보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지만 네, 이렇게 하고 해피탁이라고 합니다. 블로그도 혹시나 궁금하시면 구경 와주시고요. 이호 신청도 해주시면 진짜 이상한 광고 그런 블로그만 아니면 저는 웬만하면 다 해드리거든요. 저도 아직 이게 블로그를 지금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네, 이렇게 블로그도 키우고 유튜브 친구도 구독하기도 해주시고 서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